권력적인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언제나 정신적으로 내모르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거짓과 오략의 한 중심에서 의료적인 범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조롱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조롱거리로 내몰았는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단독으로 홀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혼자 온 국민들을 왕따시킨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제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고, 이들이 뒤에서 그 사람들을 매수하거나 뭔가로 설득해서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저희 머리를 공유시킬까봐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같은 직원들과는 그런 상황에서 친하게 지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주로 저는 이들에게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닌 어떤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어 전혀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저는 사람들 속에서도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언제나 투명인간처럼 지냈습니다. 이 문제에는 한류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문제이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떠올리는 것이 상상조차 가지 않는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까지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전 방송국 종사자들이 한 인간의 뇌 하나를 열어서 공유하는 데에 미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본과 든든한 백과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 단단하게 연결되어 광고며 드라마며 영화며 온통 사생활을 빗대어서 저를 죽이는 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휴게소 스낵 코너에서 일을 하면 방송 연예인들은 휴게소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휴게소 열풍을 만들어냈고, 제가 농사일을 하면 농촌으로 가서 농사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트로트를 부르면 트로트 방송이, 집에서 진술서를 쓸 때 쓰는 단어들이 방송에 나오고, 모 동물 땡땡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동물들의 사람을 빗대어 혐오하는 마음을 개나 강아지에 적용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교묘하게 입혀서 방송을 해대었었고, 전국적으로 한 국가에서 피해자를 왕따시키는데 피해자에 대한 은어, 자신들끼리 부르는 별명, 동물에 빗댄 표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본따서 그대로도 표현하지 않고 이리저리 비꼬고 나쁘게 왜곡해서 표현하면서 일대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방송국에서 누군가를 은유적으로 비꼬고 조롱하여 표현하면 관련 조직원들과 시청자들은 바로 피해자를 알아보고, 피해자가 딱히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행처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를 테러한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광적인 파시즘적인 폭력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그렇게까지 테러를 할 정도로 피해자가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점은 저들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 정치 집단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국, 국가기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집단, 지역 인맥, 자신들의 네트워크적 그리드 안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면서 표적 삼아서 지독하게 못살게 군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국가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며, 방송국과 언론까지 총동원된 심각한 국민을 향한 테러였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줄곧 내치면서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어도 이들은 여전히 통신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사기관, 경찰, 검찰, 각 정보기관,
심지어 여성가족부까지 어느 곳 하나도 피해자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상세히 물어보거나 국민의 안전에 관해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상세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나 보죠. 모두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경멸했고 방송국과 한류, 미디어 집단들이 만들어낸 허상만을 믿으면서 피해자를 혐오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만의 믿음으로 피해자를 모두가 경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들 그 누구도 이들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늘 들여다보는 듯이 피해자가 생활하면서 말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흉내내고 유행어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뇌를 잃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늘 를 심각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사생활이 공개된 상태에서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즐겼습니다. 그냥 하나의 놀이이고 취미생활이 자신들의 손 안에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피해자는 결혼 생활도 불가능했고 이들이 영향력을 뻗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매수되거나 두려워하며 저를 슬슬 피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의 직장에서 고객으로 몰려와서 제스처를 취하면서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비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촛불로 일어난 정부라고 생각하여 문 대통령을 머릿속에 많이 떠올렸었고 어떻게 해서든 위기 상황을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뇌를 읽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정보로서 활용한 것 같았고 그 후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이 빨리 건전해서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되기는커녕 인권 학대적 사실을 누군가가 그랬는지 피해자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것을 정보로서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상황은 몇 년이 흘러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극심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저희 상황은 이용되는 것 같았고 그 바람에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계속 그 상태로 인권학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방송은 나날이 저를 더욱더 공격했고 프로그램들은 더욱 저를 표적해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더욱 극심해져 갔고 저는 어느새 누군가들의 정보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치욕감을 주면서 내몰고 방송과 유튜브 등 모든 미디어를 동원하여 심리적으로 궁박한 지경으로 몰아서 제가 신체, 정신적인 고통에 못 이겨 뭔가를 녹음하거나 말하면 그와 관련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뇌의 공유와 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어떤 기관에서도 그것을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된 채로 오히려 저희 상황이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용당하느라고 그 상태로 계속 존재해야 했었고 이제는 그 괴롭힘 이상을 뛰어넘어서 정보의 제작을 위하여 저는 그 상태로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뇌를 감청하는 것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저희 뇌는 노연할 길이 없었습니다.